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시사정담, 오늘도 변함없이 주말 정가 이슈 여상훈 변호사님과 분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민주당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서울 중성동 갑입니다. 중성동 갑. 그런데 이 중성동 갑에서 이 국민의힘은 윤희숙 전 의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적극 추천을 한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기에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져놨는데 당에서는 전략 공천 지역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갖고 임종석이는 안 돼. 당신이 들어오면 내 자리를 넘볼 텐데 내가 그렇죠. 지금 이재명이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16일 날 발표가 됐는데 13, 14일에 리서치 RNR이라고 한다는 거는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에서 18세 이상 501명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이게 또 좀 의외고 흥미롭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 윤희숙 전 의원 이 사람을 붙여봤더니 임종석 39, 예. 윤희숙 37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박빙으로 나온 거예요. 박빙이죠. 박빙. 임종석은 거기서 두 번의 국회의원을 했었고 이미 예. 또 거기가 한양대가 있는 지역인데 아, 그렇죠. 한양대가 바로 임종석이가 나온 대학 대학이죠.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전대협 3개 의장을 한 운동권에 아주 거물이죠. 예. 네, 진짜. 근데 윤희숙 전 의원은 이 서초 예. 갑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부친이 농지 무슨 뭐 이걸로 해갖고 스스로 사퇴했죠. 그래갖고 전혀 연고도 없는 중성동과 합에 갔는데도 거의 박빙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임종석이가 공천을 못 받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조사를 좀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경우 예. 그때는 윤희숙 37%, 예. 임종석 말고 또 지금 거기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예비 후보가 박양숙이라고 시의원을 한 두어 번 한 분입니다. 그 지역의 토박이죠. 예. 28%. 예. 예. 그리고 임종석 14%. 예. 당 따라가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임종석이가 무소속으로 나와주면은 윤희숙 전 땡큐죠. 의원은 땡큐 정도가 아니라 땡큐 베리 마치. 베리마치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고민스럽기는 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임종석을 어떻게 처리를 할 그러니까요. 건가. 임종석한테 공천은 주기를 싫은데 예. 그러면은 임종석을 만약 공천이 안 줄 경우 또 친문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다 죽이는구나. 임종석을 아주 그러니까요. 딱 시발로 해갖고 문재인 정권 때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 근데 친명이 아닌 장관 예. 출신들, 그리고 비서실장 노영민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친문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 지역에서도 윤희숙 전 의원이 선전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여기 자기 본래 지역구도 아닌데 네. 그리고 또 야세가 좀 강한 데 아닙니까? 강하죠. 예, 강한 데 여기는 가서 험지입니다. 그리고 임종석이랑 거물하고 39대 37에 사실 오차 범위 내니까 거의 같다고 봐야죠. 예. 그래야지 뭐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공천을 줘가지고 붙었다. 그래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예. 만일에 임종석 실장에게 진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정말 공천 주기 싫을 겁니다. 안 줄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예. 안면 멀습니다. 예. 자기 지위가 흔들흔들하게 됐는데 자기는 사법 리스크까지 있는 사람인데 임종석 거기 주면 무조건 당선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 당 대표까지 차고 올 사람으로.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친문 부심점이 탁 돼버리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백척간두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사법 리스크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 판결이 계속 나오면 그러면은
안 주는 지금 안 주려고 노력하는데 만일이 아니고 거의 안 줄 것 같은데 네. 이 박양숙 씨 이런 분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돌았다. 그러면 윤희숙 씨가 거의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당내 후폭풍을 특히 친문의 반란 이걸 어떻게 이겨낼 건지 이거 이번에 잘못되면 있죠. 임종석 그 대표 전 비서실장 문제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정치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임종석 전 실장한테 공천을 안 주면 박양숙한테 줄 리는 없죠. 그러니까. 까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JTBC가 또 단독 보도를 하나 했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 000과 국민의 후보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까? 예, 이런 질문을 문항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지금 ARS를 돌리고 있는데 그 000에 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한 사람은 1번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 이제 영입해 네, 있습니다. 이번에 영입했죠. 2번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 2022년 선대위에서 영입한 사람입니다. 3번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세 사람만 여기다 000에다 넣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임종석은 빠져버린 거예요. 아예 빠져버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 이거 추미애를 보낼 가능성이 높구나. 박성준 그 대변인 네. 국회의원이 바로 중성동 을입니다. 거기에 지금 추미애 전 장관 전 대표를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깊숙이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다가 얘기까지 했어요. 그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사실 그 지금 친명 친문 싸움에서 하나의 쟁점 중에 하나가 윤석열을 누가 검찰총장에만 그 저게 넣었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추미애도 있죠. 사실 엄청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윤석열 정권 탄생에 있는데 추미애가 하여튼 이 총선을 앞두고 벌써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게 펌프질을 많이 하더라고. 완전히 친명 중에 친명, 진짜 친명같이. 이재명 허위무사했고 그러니까. 경선 때도 아니 명치연대 하자고 해가지고 그게 진작 돌아서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까지 그냥 박살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참 정치적인 어떤 이 행보가 참 가볍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게 노예죠. 가벼운 게 아니라. 아, 노예하면 가벼워져. 노인 되면 좀 몸무게가 좀 줄어드니까. 노예. 그래서 이게 결국 중성동 갑인지 뭐든지는 모르지만은 이재명으로서는 이 추미애하고 이미 어떤 그 약정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안 그러고는 그렇게 열심히 호위무사라 그랬습니까? 여성한테 호위무사라가 좀 이상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 중성동 갑에는 지금 거의 이재명의 마음은 임종석 안 돼. 불가론. 그렇죠. 그다음 거의 추미애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추미애나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 이런 사람들이 괜찮게 나오면은 하겠죠. 근데 추미애는 지금 여기저기다가 지금 돌려보고 있습니다. 저 동작 의뢰. 그러니까 나경원하고도 나경원하고도 붙이려고 그렇죠. 했고 원래는 송파에다 붙이려고 그랬어요. 송파 갑에. 누구죠? 갑은 이번에 이제 박정훈 앵커가 공천을 받았습니다만은 거기가 석동현이가 나오면 검찰 작사를 내버리겠다. 그 컷오프 됐잖아.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친구가 나오면 추미애가 거기다가 이제 원래 가지고 이재명은 자격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박정훈이가 되니까 거기는 제외. 그러니까 동작이든가 이 중성동이든가 이 둘 중에 하나. 동작도 추미애로서는 힘들지 않을까요? 자기가 싸우기가 버겁지 않을까요? 리서치에서 그동안에 계양을 또 마포갑도 지난번에 조사해서 발표를 했었고 동작을과 영등포을 여기도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도 보면은 나경원과 추미애가 한 10% 정도 차이가 나버려요. 나경원이 훨씬 우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로서는 거기 갈 생각이 없게 되겠죠. 거기는 나경원이가 그동안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닦아놨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거기다 또 동정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당대표 될 건데 그냥 눌러가지고 못 그러니까요. 나. 근데 여기는 추미애는 중성동으로는 원래 야세가 강한 데니까 거기는 가기만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 땡기죠. 거예요, 자기가. 예. 그러니까 중성동 아까 그 갑이 예, 중성동 갑이 제일 추미애로서는 이제 가고 싶죠. 예,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윤희숙 전 의원하고 붙으면은 예. 자기의 그 아까 노회한 정치냐 그랬습니까? 충분히 그 한번 붙어볼 만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만일 그 어떤 생각이 있다면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아니라 그러면은 아 윤희숙 왜냐하면 공영훈 씨라든가 이 차 교수 전 교수도 이게 전부 다 뭐 사실 정통 정치인 아니잖아요. 아유, 그러면요. 이 그냥 사람들은 뭐, 정치 아는 예.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경제 문제 이런 걸로 붙을 건데 그게 윤희숙 전 의원하고 붙어가지고 이분들이 경제로 해보겠습니까? 그게 못해요. 이분들은 실무 경제를 한 분이고 윤희숙은 이론 경제를 그러니까 이론, 오랫동안 한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리고 다 자기가 정치도 지금 사실 오래 했잖아요. 예. 벌써 이제 4년 이상. 예. 이런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표 볼 때는 추미애가 아니면은 경제 문제로 붙지 말고 어떤 그 윤석열 그 저기 뭡니까 비판 뭐라 그랬죠 이번에 정권 심판 예. 이걸로 가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추미애가 최전방 공격수 아닙니까 또 지금? 그리고 지금 아마 나와가 내가 장관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으니까 단점을 내가 이만큼 한 보따리 안다. 그걸 아마 선거 전에서 계속 풀어 제낄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그 승산이 있다고 이재명 대표는 볼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추미애 관록도 있고 그러니까요. 정치 관록도 있고 그 지역이 원래 야세가 강한 강하고.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희숙하고는 경제 뭐 이런 거 그건 안 해. 아니고 윤석열 정권 공격 예. 최전방 네. 공격수로 지금 써먹겠다 이 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서울의 다른 선거구까지 이 추미애가 나와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엄청나게 윤석열 그때는 검찰총장이라든가 예. 아마 그 이 개인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하면은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선대본부장은 아니지만은 거의 선대본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추미애라고 보는 거죠. 이재명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이것도 정치 운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간에 원래는 종로에서 나가려고 거기서 그렇죠. 좀 털을 닫고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또 노무현 부인 권양숙 여사가 야권에서는 대비 내지는 대왕 대모네, 대비 대모. 대왕 대비 역할을 하는 아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비껴. 그러니까 임종석도 비꼈고 이광재도 거기다 침 좀 바르다가 바르다가 다 비키고 그 곽상은 변호사가 지금 뛰고 있는 지역 거의 아닙니까? 측천무후 이런 정도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원래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선을 한 지역 아닙니까? 그 이전에 이제 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선을 했고 또 문재인 정권의 비서실장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끝나고 원래는 뭐 임종석 전 실장은 당연히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겠죠. 정계 은퇴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정치에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홍익표가 원래 또 뭐 한양대 후배입니다. 운동권 후배니까 그것에 물려준 거예요. 네 하라 하고. 그래 서초로 왔구만. 그러니까 내가 형님이 온다니까 저는 서초로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그 지역을 물려주었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거는 당신들 운동권 사정이고 나는 당권과 대권을 보고 있는 사람의 큰 판을 보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게 큰 그림에 걸리적거리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공천을 줘. 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임종석이는 어떻게 되나요? 무소속으로 나가봤자 떨어지는 근데 것은 뭐 100%고 지금 정성호 좌장 이 사람이 지금 비선 공천 뭐 밀실 공천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니 왜 전략 지역에 이렇게 와가지고 자꾸 출마하겠다고 고집하느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동원해갖고 그 험지 출마 좀 해봐. 험지 용산 같은 데 나간다고 해봐. 뭐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런데 임종석 지금 전 비서실장이 그런 험지 출마
뭐 이런 걸 지금 할 수는 없죠. 자기가 그래도 거물이라 생각하는데 예. 그리고 거기에 나가 떨어지면 정치는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험지든 어디든 나가가지고 아니 민주당 친명은 그래요. 아니 국민이 안 봤냐? 다선 중진들 지금 다 험지 가라고 하니까 가는데 당신도 그렇게 좀 해봐. 아까 국민의힘은 시스템이고 여기는 대장동 공천이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 예. 가장 선택지는 이재명과 타협하는 거다. 타협이 할 수가 아니 없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출마 안 하고 예. 어떤 나중에 어떤 역할. 근데 뭐 야당의 역할이 어디가 역할을 있습니까? 갖다가 할 게 없네요. 아 여당 같으면은 다른 뭐라도 하나 자리들도 주고 뭐 할수 많으니까 있는데. 지금 야당에 이재명이가 2027년 대선 될지도 모르고 그중간에 깜빵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하고 무슨 타협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타협이 될 사람으로 해야지. 친문 중에도 양같이 순한 사람들은 저 공천만 주시면 저는 이제 언제든 친문 그렇죠. 버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친명으로 갑니다. 뭐지만 기순하겠습니다. 임종석은 그럴 근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예요. 근데 까무러 쳐봐 진짜 죽어버리는데요. 출마하면은. 그래서 저 임종석 불출마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또 한 번 정치 이게 은퇴 선언을 하느냐. 불출마는 뭐 제가 보기엔 거의 당연한 것 같고요. 안 그러면 명분이 없잖아요. 정치를 한다면서 이번에 출마를 못 해버리면은 어떤 친문 세력이 친명 세력이 완전 패퇴하는 느낌을 주니까 더 이상 정치적인 어떤 재기의 가능성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만둔다는 선언하고 다음에 나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재명이 죽을 때를 기다려야지. 저 김무성처럼 하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예. 내 한 몸 희생하겠다. 그리고 좀 기다리겠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깜빵 갈 때까지. 그러니까요. 아, 저도 그러고 그 나면은 재보선이라는 그러니까 게 언제든지 있고. 생깁니다. 예. 서울에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서울에도 생기고 어떤 수도권에도 생기니까 언제든지 다시 출마할 수 있어요. 형사처벌 받고 나면 급격히 힘이 떨어질 거거든요. 끝나는 거죠. 예, 형사처벌. 그러니까 그때 임종석은 지금은 은인자중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하여거나 이거는 성동갑 진짜 정말 이거는 흥미진진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될지 누가 그 속도를 그러니까요. 알겠습니까? 이게 참 공천이라는 건 정말 은밀하게 예. 이루어지고 또 그것은 그 지역에서 인물이냐 아니냐 경쟁력뿐만 아니라 거물들의 경우는 정치적 어떤 구도라든가 지형까지를 다 감안해서 공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잔챙이들 공천하고는 또 잔챙이들이 한번 떨어져도 뭐 그게 떨어진 게 불과하지만 예. 건물들은 정치 인생이 달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흥미진진하겠습니다.